그래서 그 명품 주식들을 하나하나 뭐 말씀드리면 이제 루이비통, 요게 이제 루이비통, LVMH. 예, 프랑스에 상장되어 있고 주가가 유로로 돼 있어가지고 좀 안화화될 수 있으니까 저게 원화로 하면 84만 원 정도 수준 되고요. 네. 시가총액이 416조. 명품 주식 중에 제일 큽니다. 삼성전자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사실 뭐 명품 주식 중에서는 얘네가 뭐 제일 네. 크니까요. 그리고 이제 배당률도 좀 1.6%. 뭐 PER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25배 정도, 26배 정도 되고요. ROE가 한 30% 가까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 마진도 한 26% 정도, 27% 정도 나와요. 그리고 2021년 매출이 원화로 85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네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좀 보시면 이제 패션 쪽이 제일 커요. 51%.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리테일 쪽이고, 그 다음 시계 보석, 그 다음 향수 뭐 이렇게 나머지로 보면 되는데, LVMH가 그 모에 헤네시잖아요. 저 뒤에 MH가. 그래서 네. 술도.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네, 그래서 술도 좀 네. 클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술 비중이 9%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패션 쪽만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ët 헤네시가 저기 뭐냐면 꼬냑 뭐 이런. 저기 그 그쵸. 샴페인, 샴페인. 모액샹동 샴페인이랑 꼬냑이랑. 꼬냑. 네. 그래서 자기 투자를 할 때 어느 부분을 좀 주력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루이비통 쪽은 패션 쪽을 좀 많이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브랜드 갖고 있는 게 총 14개 브랜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에베, 뭐 이제 루이비통, 아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아까 그 앞에 핫한 브랜드들에 다 들어가는 건데 네. 루이비통, 펜디, 셀린, 크리스찬 디올. 근데 얘네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개 기업들 많이 인수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정당하진 않았더라고요. 음. 이제 셀린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만든 건데 그 부부가 자식이 인수를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가가지고 30% 지분을 우리가 사게 해줘라. 그러면 너네가 계속 운영하게 해주겠다. 해서 이제 30% 지분을 팔았는데 한 달 뒤에 와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뺏어버리고 막 그런 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깡패네요. 그쵸. 명품 걸친 깡패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14개 정도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겐조도 있어요. 겐조도 그래서 있네. 저희가 이제 그 불매운동 많이 일어났을 때 겐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이거 일본 브랜드인 줄 알고. 네, 그래서 많이 좀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루이비통이 가고 이것도 있다. M&A한. 네. 그래서 산 거죠. 다 산 거예요. 저기 있는 거. 그래서 얘네가 이제 마크 제이콥스 이런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고요. 지방시도 있고. 리모와 가방도 있네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던데 그 브랜드별로 매출 비중이 안 나오더라고요. 브랜드별 네, 저는 매출 비중은 모르겠다. 루이비통이 제일 크겠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쵸.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패션은 저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2021년도의 매출인데 그 패션 쪽 매출인데요. 네. 보시면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막 확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2021년도에 볼 수 있고 2020년대 코로나 때도 사실 크게 뭐 저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크게 타격받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루이비통, 디올, 펜디, 셀린, 로에베가 매출을 견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패션 쪽이고 리테일 쪽은 이게 좀 위에 세 개는 저는 유럽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세 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백화점 같은? 백화점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DFS랑 세포라는 저희가 알잖아요. 세포라는 한국에도 세포라. 들어와 있고 이거 화장품 매장 같은 거, 네. 편집숍. 거기 뭐 올리브영 같이 다 파는 데리 화장품들. 네. 그리고 이제 DFS는 듀티프리샵일 거예요. 저거 아마 이제 면세점. 면세점 나가면 다 있는데 얘네가 매출 비중이 17% 정도가 여기서 나는데 해외에 가서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브랜드들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매출 2021년도의 매출을 좀 보시면 아무래도 오프라인 샵이다 보니까 이건 리테일 분야. 네, 리테일 분야다 보니까 코로나 때 타격이 엄청 컸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부분이 시계랑 보석 쪽. 그래서 뭐 쇼메나 이런 거 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뭐 태그 오이어도 얘네가 갖고 있고 아, 이거 다 얘네 거예요? 예, 위블로도 다 얘네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 우리가 흔히 아는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들 얘네 많이 갖고 이거 있는데 저 유동 본부장님 지금 손목에 있는 거. 아닌데요? 위블로? 아, 오늘 딴 거 차고 오셨어. 아, 일부러. 정말. 네, 티파니를 17조 원에 인수를 해가지고 네. 이 부분이 많이 올라갔죠. 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 티파니 인수가 신의 한 수였어요. 그쵸. 왜냐하면 티파니가 뭐 걔네가 이제 마케팅을 할 때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해가지고 그 꼭 이런 거 해주세요,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렇게 해서 이제 어필한 거잖아요. 다이아몬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티파니가 네. 사실은 제일 무난해요. 선물 쪽에서도 가격 레인지도 엄청 넓기 때문에 뭐 너무 비싸지 않은 것들도 있고 해서 은제품들은 이제 대학생 커플끼리도 그죠, 주고받을 커플링으로도 만큼 할 수 괜찮죠. 있고 네. 그래서 여성분 입장에서 봤을 때 무난하잖아요. 제일 그쵸. 어떤 선물을 받더라도 티파니 저 그 민트색 박스를 하트 봤을 그 정도 때 귀엽게. 네. 네. 아, 때문에- 민트
색 박스가 이제 시그니처예요. 그쵸. 티파니 저 시그니처. 색깔. 그리고 주황색 박스는 에르메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쇼메 같은 브랜드는 좀 잘 익숙하지가 않았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쇼메가 이제 송혜교가 광고하는데 이게 재밌게도 송중기랑 헤어졌잖아요. 근데 네. 재결합설 나오면서 그때 중국발 루머가 터졌는데 송혜교가 반지를 차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결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찾던 게 쇼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프레드는 제가 저 팔찌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프레드 팔찌 유명한 거고 시그니처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거가 레포시. 레포시는 레포시요. 약간 제가 찾아보니까 저 레포시도 얘네 갖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거요? 예, 저 옆에 손에? 그 손에 든 거 있죠. 아, 이거 저기 뭐 깁스 이런 거 아니고? 네, 저기 이렇게 약간 여기다 기하학적인 저런 문양이 많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근데 레포시도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저희가 이제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남자들은 아는 게 또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프레드는 참고로 남자가 많이 하는 거고요. 요거요? 손에 끼는 거? 네네. 아, 이걸 프레드라고요? 네네. FRED. 예. 그래서 요거 매출 한번 보시면 2021년도에 그 티파니 인수 때문에 매출이 향수 확 화장품 늘었어요. 부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티파니 인수하면서 좀 많이 이제 커졌고 저 부분이 티파니 인수가 좀 신의 한 수였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M&A를 좀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주류 부분 한번 보시면 사실 제가 좀 술을 잘 몰라요. 그래서 브랜드가 총 25개가 있는데 제가 그나마 아는 것만 좀 추려봤습니다. 25개를 다 저기다 나열하긴 좀 그래서 돈페리뇽이나 모에샹동 이런 거는 뭐 클럽 가면 많잖아요. 되게 뭐 클럽 안 가도 많습니다. 아 그렇죠. 본인 기준으로. 저도 클럽은 잘 안 가봐가지고 저 아주 모르겠는데. 비싸죠. 네. 모에샹동 이런 거는 이제 뭐 면세점에서도 되게 돈페리뇽. 인기 많죠. 그렇죠. 뭐 저기 클럽에서 시키면 막 비싸다고 되게 들으셨구나. 네, 네. 그 친구들이. 근데 네. 이제 헤네시는 친구들이. 꼬냑이고요. 네. 근데 매출 비중 9%니까 헤네시도 크게 저희가 뭐 이제 개념치는 않아도 되는데 이제 다음 2021년도에 매출을 한번 보시면 이게 재밌게도 샴페인하고 꼬냑을 따로 나눠서 매출을 발표하더라고요. 주류 부문. 네, 근데 샴페인은 보시면 2020년도에 매출 많이 꺾였죠. 락다운 네. 되면서. 근데 꼬냑 이것도 봐도 사실은 샴페인은 좀 파티나 축하할 일 있을 때 많이 터뜨리고 꼬냑은 뭐 사실 집에서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좀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 이렇게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 그 루이비통은 이 정도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캐링 같은 경우가 이제 구찌를 포함하고 있는 기업인데, 캐링. 예, 이제 요 다음 이게 여기도 이제 KER. 프랑스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 프랑스에 있는 상장되어 있어요. KER이라는 티커입니다. 그래서 여기 캐링 그룹이 이제 구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얘네 주가는 한 70만 원 정도 수준하고요. 시가총액 86조 원이에요. 그래서 루이비통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난다. 한 보시면 5분의 1, 4분의 1 정도. 예, 그리고 아까 루이비통이 작년 매출이 한 85조 정도 됐었잖아요. 네.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23조 원 정도 했고 얘네는 영업 마진이 28% 정도 나와서 비슷해요. 루이비통이랑 그거는. ROE는 비슷하네요. 네, ROE도 좀 비슷하고 배당률이 조금 높은데 큰 그럼 차이는 아니어서. 예. PR이 더 낮네요. 낮네. 네네. 아까 PR 좀 LVMH는 한 26배 26배 정도 줬는데 되고요. 캐링은 20배 정도 20.6배 된다. 정도. 네. 그래서 얘네는 브랜드별로 매출 비중을 발표를 해요. 근데 패션 비중이 얘네는 96%예요. 그래서 그냥 선글라스 이런 거 절대적이네. 있는데 선글라스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겉에가 여기 있구나. 네, 패션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션 부분 중에서 구찌가 57%. 그래서 이제 구찌 케이링 주식을 볼 때는 구찌만 보면 아니 돼요. 근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아까 아웃오브 어쩌고 저쩌고가 다 들어가 있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팔아야 이제 봐야 되는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모르겠지만 된다? 이제 주식을 뭐 이제 좀 접근하시려는 부분을 이제 좀 봐야 된다. 왜냐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그- 바뀔지 많이 발표할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구찌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네,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캐링이 갖고 있는 브랜드. 캐링이 캐링이 갖고 있는 갖고 브랜드. 캐링. 네, 구찌, 생로랑 브리오니가 저기 있구나. 네, 브리오니. 네, 그래서 캐링은 구찌랑 생로랑 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면 나머지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매출 비중 한 30% 정도니까 다 찢어가지는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발렌시아가 막 이런 거 잘 나가지 않아요? 아닌가? 발렌시아가가 잘 나갔었죠. 근데 이게 조금 반짝 떴어요. 스니커즈. 네, 그 어글리 그 뭐죠? 신발. 스피드 러너 그 이름 있잖아요. 그 양말 같은 신발. 그쵸, 그쵸. 양말 같은 네, 신발. 그거가 이제 잠깐 떠가지고 엄청나게 핫했었는데 어글리 슈즈도. 네, 지금 약간 조금 지고 있는데 뭐 다시 좀 뒤로 조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맥퀸 같은 경우에도 엄청 핫했었는데 스카프 해골. 네, 스카프 같은 것들 엄청 핫하죠.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푸마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푸마는 팔았습니다. 작년에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정리를 했고 발렌시아가. 댓글 보면은 한국에는 유명한 브랜드 없냐고. 한국의 유명한 브랜드 명품이요? 필라? 우영미 있죠. 우영미 상장은 안 돼 있습니다. 아, 그 우영미 우영미 그 뭐 그분이- 삼성하고도 막
콜라보하고. 우영미 그분이 이제 그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기형적인 게 국내에서 잘하는 브랜드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딱 뜨면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이분들이 해외에서 뜨고 들어오면 인정을 해주는 게 좀 있어요. 한국 그치. 시장이 좀 맞아요. 약간 그런 거에서 다 유학도 어디 저 음악하는 사람도 그래서 우영미 이분도 파리에서 완전 인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뜬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영미 이분 이제 옷이 이분이 안 팔고 브랜드를 어디서 인수 제한도 많이 들어왔는데 안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운영을 하고 계신 제일 잘 된 케이스고. 우영미, 준지, 김서룡, 준지도 있죠, 맞아. 구호 네.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요새 한국 브랜드들도 좋은 것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브랜드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찌됐든 그렇죠. 주식을 그쵸. 얘기하는 투자 거니까. 얘기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최근에 많이 썼던 린드버그 안경도 얘네 갖고 있어요. 최근에 요거 많이 썼던 이런데 별로 와닿질 않아가지고. 여기 최근에 린드버그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요? 그 문재인 대통령 안경으로. 아 그래요? 네. 그거 찾아보고 싶다 또. 그래서 저게 저거 그러니까 보통 안경은 이렇게 접합 부분 있잖아요. 저 네. 접합 부분이 없이 하나로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되게 가벼워요. 아 요런 게. 네. 그래서 저 왜냐면 이게 안경이 티타늄 소재를 이렇게 얼굴에 한번 써보고 나면은 다른 네. 거 진짜 쓰기가 진짜 어려울 가벼워요. 정도로. 이런 거 안경 얼마나 썼나? 하는데요? 이 정도? 저게 제 기억에 한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안경 그죠? 테만. 네, 테만. 테만.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안경도 세 개가 엄청나요. 너무 그렇죠. 아, 여기 나오네. 그 네. 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안경테요? 어, 저, 그죠? 저는 올리버 피플스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거기도 좋죠. 네, 이제 가벼워가지고.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전년도 매출 한번 보시면은 네. 현금 보유율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어요. 캐링의 네,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87% 넘게 작년에 현금 보유량이 늘어났고 어. 부채 떨어진 거 보면 사실 더 엄청나요. 그래서 부채도 엄청나게 감소했다. 그러니까 사실 명품주들이 작년에 그 가격 끌어올리면서 엄청나게 많이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 캐시플로우. 네. 그래서 현금도 엄청나게 오르고 이제 부채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부채는 보시면. 그러니까 많이 사실 줄었고. 자산 건전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봐야겠죠. 진짜 명품주들이 제조업이랑 다른 게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이익률은 네. 다 20, 30%. 20%씩 넘어가니까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새 그 명품 주식들의 테마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온라인 판매예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에르메스조차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버킨백이나 캘리백 이런 건 없고 뭐 넥타이나 이 정도 살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잘하는 거는 캐링이랑 프라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찌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보시면 온라인 판매가 꾸준히 분기별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막 100%씩 또 오르긴 했는데 저 좀 짙은 초록색이 2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 100%씩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침투율을 보면은 1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거는 저 15%를 이게 분해를 해봤을 때 네. 북미 지역이 23% 증가, 침투율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26%잖아요. 아직 아시아가 거기까지 못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아인들은 온라인 그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수용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아시아에 침투하기 시작하면 저것도 엄청나게 오를 텐데. 근데 메타버스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에 구찌랑 엄청 들어왔었잖아요. 그쵸, 이것도 그쵸. 점점 늘어나지 제페토. 않을까요? 또 NFT가 그런 거 한정판에 대한 그 수요를 또 채워준다고 하니까. NFT는 또 이제 그쪽 얘기를 하면 또 좀 어려운 얘기인데 NFT 제가 투자했다가 지금 말려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을 때 명품은 가서 사야 되고 물도 좀 얻어먹고 에비앙 주잖아요. 이게 대접받는 그런 거- 기분. 네, 그런 기분이 네, 있는데 그죠. 지금 MZ 세대가 그쪽으로 몰리면서 이게 세태가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냥 사서 입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 대접받는 거 필요 없이. 얘네 입장에서 굉장히 좋죠. 가뜩이나 영업 마진 좋은데 온라인으로 많이 시장에 몰려버리면 마진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좀 재밌는 사진인데 이번에 상해에서 락다운 돼가지고 네. 식재료가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사진 보면은 야채들이 저렇게 명품에 맞아. 막 비유되고 이런 사진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상추가 샤넬이고 뭐 청경채가 에르메스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실제로 구찌에서 VIP 고객한테 야채를 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뉴스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락다운된 상해에 네. 있는 큰 손 거기서 고객들한테 구찌가 보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환장하네. 중국 내에서 이슈가 됐어요. 저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또 이제 너무 극명한 차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 누가 그냥 만든 거 아니고요? 아니요, 저거 정식 뉴스가 나온 거고 구찌에서 그래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우린 숨길새가 없다. VIP한테 줬고 VIP들은 그만큼 대접을 받는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충성도가 제고되는 거예요. VIP들은 자기가 대접받는 그런 느낌. 대접받으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 이거 무인도에 떨어져도 살아남겠네. 구찌가 가겠죠. 구찌를 써놓으면. 큰손 고객이 무인도에 떨어지면 이제 찾아와서. 그래서 이건 좀 도와주겠네. 재밌어서 제가 그냥 준비를 해봤고 야, 대박. 그 캐링은 마무리할 때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찌가 요새 조금 브랜드 이미지가 좀 그렇게 돼가는 와중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교체라든지 뭐 이런 이슈를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한번 투자 기회를 좀 노려봐야겠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어떻게 다시 이미지를 높여놓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그 아까 그 LVMH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 나가는 아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좀 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선순환이죠. 여기에서 그쵸. 굉장히 잘했던 디렉터를 이쪽에 데리고 와서 또 살려놓고 또 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좀 도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LVMH의 광점이 좀 그런 거라고 좀 봐야겠죠. 그 약간 스트릿 브랜드랑 명품 브랜드 콜라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쪽도 좀 다음 기회에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준비해 보려고. 슈프림 이런 애들. 네, 스트릿 브랜드 쪽으로.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캐링 여기까지고요. 좀 시간이 빨리 지났으니까 빨리 좀 진행해 보면 프라다는 특이하게 홍콩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 쪽 소비가 엄청나게 떠오르던 시기여가지고 프라다가 이제 홍콩에 상장을 했고요. 얘네 시가총액이 사실 제일 적죠. 20조 원 정도 되는 수준이고 홍콩 달러로 저 정도면 한 8천 원 정도 수준. 그리고 PER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ROE는 좀 적고. 그래서 프라다는 제일 좀 중소기업 정도,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고 하면 중소기업 수준이 아니라 그 셋 중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좀 작은 수준이고 마진 같은 경우에도 셋이 비교했을 때 제일 낮아요. 한 1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프라다, 미우미우, 뭐 카슈, 뭐 처치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사실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요 마르케시도 보니까 저게 제가 찾아보니까 레스토랑 그 디저트 가게더라고요. 이제 밀라노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인수한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없었거든요. 최근에 인수한 것 같고 여기는 프라다의 매출 비중이 제일 커요.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프라다 매출 비중이 한 87% 된다. 그래서 절대적이네. 프라다만 보시면 됩니다. 프라다나 미우미우는 크게 뭐 근데 미우미우도 요새 떠오르고 있긴 한데 프라다만 보시면 되고 얘네가 이제 그 실적 발표에서 언급하기를 2019년 코로나 사태 전에 대비했을 때 프라다는 굉장히 성장세를 달성하고 있고 미우미우도 좀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얘네도 온라인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보시면 프라다도 온라인이 59% 성장했고요. 미우미우도 마찬가지고 구글이나 바이두, 그다음 네이버에서 검색을 보면은 프라다 55% 증가했고 미우미우는 35% 증가했다. 리스트는 이제 뭐 12,000개 정도 넘게 브랜드 올라가 있는 이제 그 패션 쪽 그 플랫폼인데 저기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프라다가 이제 그 저분이 그 미우치아 프라다거든요. 프라다는 전통적으로 계속 그 가족이 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아왔었는데 좀 그렇다 보니까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디자인이.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꾸준한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좀 최근에 뭐 어떤 이슈라든지 변화. 그럼 변화들도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약했었다. 그래서 여전히 그냥 시커먼색에 그거 하고 있고. 그쵸. 근데 저분이 옆에 있는 남자분이 라프 시몬스인데, 라프 시몬스가 이제 혜성같이 떠오르는 인물이거든요. 저분이 질 샌더, 크리스찬 디올 쪽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질 샌더, 크리스찬 디올 다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 미니멀리즘? 뭐 이런 쪽 패션을 많이 했던 분인데 저분이 마지막에 캘빈 클라인 갔다가 사실은 좀 안 됐어요. 왜냐면 명품 반열에 올라있던 디렉터니까 거기 가서도 굉장히 좋은 옷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는 호평을 받았는데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캘빈 클라인이 과거에 뭐 한 10만 원 하던 게 20만 원에서 막 나온다고 생각해서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프라다로 들어왔거든요. 2020년에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분이 들어온 이후에 계속 좀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프라다는 그런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후에 호재가 좀 지속되고 있고 요거가 이제 그 명품 브랜드 주가 비교인데 저 파란색이 에르메스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좀 편하게 나는 명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명품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내 포트에 하나씩 갖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차라리 그냥 에르메스나 LVMH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LVMH가 어떤 거라고요? LVMH가 저거 두 번째 빨간색 MC요. MC 저기 빨간색. 첫 번째. 네,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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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제일 많이 상승했죠. 이게 LVMH라는 네,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파란색이 네. 이제 에르메스. 에르메스. 네, 그리고 초록색이 캐링. 그다음에 캐링. 보라색이 프라다입니다. 이렇게 아.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나는 뭐 프라다가 사고 싶지. 명품 쪽에 좀 관심이 이게 많고 약간 편향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아니 브랜드들은 아니. 또
예,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네, 아니, 근데 주가가 안 올라서. 네, 주가가 좀 홍콩 시장에 있어가지고 맞아 그거 있어요.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홍콩 있다 증시. 보니까 홍콩 증시가 최근에 계속 안 좋았잖아요. 한 외국 1년 인장은 정도. 계속 빠져나가고. 네, 그렇다 보니까 영향받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액티브하게 이제 브랜드 좀 팔로우업하면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캐링이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소개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에르메스만 갖고 있어서. 근데 시가총액이 150조 원 정도 되고요. 뭐 주가 수준은 15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얘네는 분할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매출은 10조 원 정도 나오고 PER은 한 55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는 마진 같은 경우 비슷하게 27% 정도 나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작년까지 엄청 오르다가 올해 들어서는 좀 급격하게 조정을 많이 올해 받고 이제 있네요. 뭐 경기 침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뭐 이제 우려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이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한번 그 해보면. 자라 인디텍스. 자라. 인디텍스라는 종목이 자라 모회사인데 네. 거기도 이제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의뢰 제가 쪽으로. 자라 이제 그 아까 MG세트 자꾸 말씀드렸는데 브랜드 파워에서 그 이제 그 저걸 뭐라고 하죠? 패스트 패션 쪽 있잖아요. 네. 그쪽이 현저하게 요새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거기랑 비슷하게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서 자라가 한동안 되게 핫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명품 주식하고 요거 비교했을 때 그쪽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여기 생각이 들어서. 그 IFC에 입점을 자라 인디텍스 네. 브랜드에 있는 브랜드들이 여러 군데가 그쵸. 입점을 했는데 에나더 스토어 이런 거 다 자라. 맞아요. 쪽이잖아요. 근데 뭐 마시모토뚜나 약간 자라나 이런 거 몇 가지 빼고는 전반적으로 철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자라가 좀 너무 많이 올랐었던 것도 있고 최근에 음. 좀 소비 트렌드가 그쪽으로 안 가면서 약간 좀 힘들 수도 맞아요. 있고. 근데 저 자라 좋은데. 그러니까 자라, H&M, H&M, 유니클로 유니클로. 이런 게 이제 비슷한. 근데 그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탑10이 있기 때문에 신성통상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아마 작년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성통상입니다. 이거 그 뭐라 해야 되나 일본 불매운동 그런 거 아. 터질 때마다 좀 반사수에 보기는 하는데 와 근데 여기 실적도 진짜 좋아졌어요. 코로나 이후에도 실적 엄청 좋아졌고 이게 21년 초에 1,700원 하던 주가 지금 4,100원대 올라와 있네요. 아무튼 이 명품은 아니지만 일단 주가가 명품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수익을 주면 그 주식이 명품이지 뭐. 그렇죠. 근데 명품을 사지 말고 명품 주식 사면 나중에 가치가 이제 안 달아지고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그, 네. 그 샤넬 주식은 어쩔 수 없, 비상장이니까 그냥 가방 사시고 딴 거는 주식으로 하셔도 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품 살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도 방법이고 네. 또 주식 투자로 돈 잘 벌어서 또 명품으로 소확행은 아니고 대확행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소확행은 아니고 대확행이다. 예, 오늘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뭐 LVMH 뭐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또 깊이 있게 파본 거는 또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그러게요. 오늘 되게 좋았어요. 저도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일교차 커지니까요. 항상 저녁에도 따뜻하게 해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